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월급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10월에 월급을 탔으니까 또 월급 종목을 주식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월급을 타면 매수해 볼 만한 주식은 뭐가 있을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신규 종목도 사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월급 종목 중에서 자,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것, 또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또는 만약에 그 종목이 없다라면 한번 내가 신규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한 두 종목 정도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매수 좀 해볼 거고요. 기존에 있는 월급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손실나 있는 구간도 있을 거고 또 뭐 수익난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손실난 종목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당연히 수익난 것은 걱정이 없고요. 손실난 종목이 걱정이 있을 텐데 지금 주가 상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 종목도 당연히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보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천천히 회복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월급 종목의 기본 그런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급 종목을 매수할 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월급 종목이라는 겁니다. 월급 종목. 이거는 그냥 월급을 맨날 만들어준 종목이 아니라 내가 월급을 타서 꾸준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즉 내가 월급을 타서 주식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나의 노후라든지 뭐 그런 좀 긴 장거리 투자를 위해서 월급 종목을 모아가는 거거든요. 월급을 사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 그것은 나의 장거리 투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월급 종목들은 추천주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제가 실제로 월급을 타서 제 계좌에 편입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을 저는 화요일 오후에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매수를 할 거고요. 이 종목들을 실제로 제 계좌에 편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월급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어떤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급 종목은 성투사가 자기 계좌에 편입하는 주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총 두 종목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 종목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엔지라는 기업입니다. 민엔지는 이제 뭐 보안 쪽도 연결이 되어 있죠. 보안 쪽,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보안 쪽일 거예요. 그쪽으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 쪽이라 좀 보시면 되겠는데, 뭐 휴대폰 도용 방지를 위한 뭐 로그인 서비스라든지 뭐 인증,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에 대한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셔틀뱅크라는 기업이 이제 종속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상 계좌, 그 다음에 펀뱅킹, 간편 현금 결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종속회사는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산균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제 또 그 온라인 유통 채널이라든지 뭐 백화점,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의 일단 그 상당 부분을 이제 IT 서비스 쪽이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 구성을 좀 보게 되시면 로그인, 그 다음에 휴대폰 도용 방지 또는 간편 로그인, 이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사업 영역은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회사가 커가는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왜냐면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도 괜찮고, 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뭐 기업의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의 어떤 상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로그인 서비스라든지 뭐 핀테크,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있고요. 매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요, 요놈이 로그인, 그 다음에 휴대폰 도용 방지, 간편 로그인 서비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회사 같은 경우는요, 종속회사로 이제 셔틀뱅크, 그 다음에 바이오 11,
디지털2, 디지털투데이, 뭐 플랜에셋 등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서비스, 그 다음에 매출적인 부분이 연결한다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이제 IT 서비스 쪽이 훨씬 더 많다. 보안 관련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더 중요한 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제 13% 정도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증권사에 대한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 포지션이 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9,000원까지 잡혀 있네요. 지금 가격이 얼마죠? 2만원. 29,000원까지면 한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네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 한번 볼까요? 실적을 이제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2016년도에 400억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자, 지금은 이제 올해 2021년도 예상치가 2,100억 원, 그 다음에 22년도가 2,400억, 근데 23년도에 2,700억, 점점 커지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384억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잘 달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1분기 때 84억 원, 2분기 때 100억 원, 벌써 지금 180억 정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00억씩 해가지고요. 380억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때는 일단 전년도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자, 배당은 지난번에 한번 주긴 했어요. 2020년도에 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배당을 꾸준하게 주고 있는데 배당이 계속 늘어나요. 225원, 250원, 260원, 그 다음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340원, 그 다음에 380원, 또 440원, 점점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라, 뭐 배당 투자도 나쁘지 않네? 자, 380원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1.23%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더 될 거나? 더 1.5% 정도? 네. 380원 정도 준다면 한 1.5%좀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원 정도 주가가 나와 있으니까 현재 시가 대비 1.5%, 1.5% 그냥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투자로서도 나쁘지 않다. 괜찮죠? 근데 유보율이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2000%가 나와 있고요. 부채는 49%. 거의 돈 빌려서 쓰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구조상에서는 뭐 나쁜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추세를 한번 보죠. 추세는 이제 계속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큰 그림 봐야 되겠죠. 큰 그림 보게 되면은 일단 주가의 추이가 지금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 잡아놓고 작년 연말부터 치고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 연말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질문이 좀 많았어요. 미넨지 좀 더 사도 될까요? 아님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훅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18,000원대 매수했다고 그랬는데 그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자, 가격대로 본다면은 지금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살짝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가격대 어차피 갈 종목이라면 오히려 싸게 접근됐을 때 그 다음에 지지점과 가까이 있을 때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겠죠. 가장 근접해 있는 지지라인 때는 19,000원입니다. 그러면 요 가격대 2만원 아래로만 떨어지면은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자,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6월 달부터 한번 쳐다보시면 6월 달에 외국인 지분이요, 지금 7%대, 8%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8% 정도 수준이에요. 6월 달에. 그리고 기관 누적 금액으로 치면은 이때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월 달부터요.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기관 누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지분율도 8에서 13%로 늘어납니다. 자, 이 정도 지분 증가와 외국인 지분 증가, 그 다음에 기관들의 누적 매수, 이건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지분율은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격이 싸졌을 때 한 번씩 사주시면 좋겠죠. 저는 18,4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약간 수익 중에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가 좀 올라가겠지만 접근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9,000원 정도의 평단가를 맞출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관점으로 해서 또 매수 의견을 더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가지고자 하신다라면 일단은 요건 생각하셔야 돼요.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횡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옆으로 쭉
진행되는 어느 정도의 이제 횡보 구간 이런 것들 좀 거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네, 접근하시면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민엔지라는 종목이었어요. 214180 민엔지. 혹시라도 뭐 이제 오디오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오시면 영상과 함께 같이 잘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뭘까요? 한국엔컴퍼니. 이 종목은 매수한 지 한 몇 달 됐어요. 그죠?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이 좀 잘 나다가, 네, 수익 잘 나다가, 이거는 매수가 얼마 들어갔었냐면요. 한국엔컴퍼니는 18,000원대네요. 이것도 18,000원대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이 조금 났었어요. 한 10% 정도, 10% 넘게 났던 것 같아요. 이게 21,000원까지 갔으니까 18,000원에서 21,000원이면 10% 넘게 수익이 났었죠. 근데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 7월달 조정 들어가면서 장과 함께 쭉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반등으로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조금 빠져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 매수가 일단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움직임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와서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였고,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게 이제 그 한국 타이어 쪽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 막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조금 반등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보통 경영권 문제이 있으면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좀 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기업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추세가 이제 바뀌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고 있으면서 저점을 잡아놓고요. 지금 15,000원 정도가 이제 저점 구간인데 지금 다 내려왔죠. 주가가 조정 나오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가장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대까지 다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지금 자리에서 바닥만 잡아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잡고 돌아서게 된다면 수익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본다면 지금 부채 비율은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여기에다가 유보율은 7,500%. 와. 돈 많네요. 자, PBR은 0.4배. 뭐, 엄청난 저평가. 자, 퍼 같은 경우는 6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ROE는 지금 6.4%대. 실적 증가율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실적에 대비해서 또는 이제 자산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엔컴퍼니를 보게 되시면 자동차 부품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자기가 다 갖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이제 한국 타이어한테 이제 사업 부분을 떼어줬어요. 타이어 쪽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기업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주수익원이 종속기업이 한국 아트라스 BX, 뭔지 아시죠? 축전지요. 이쪽에서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자회사인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경영자문 용역 매출 등등이 이제 주요 수익을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주력 어떤 매출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차량용 등 기타, 즉 차량용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비중 한번 볼게요. 9.8%대. 외국인 비중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조현범이 지금 현재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조현식, 조희원, 조희경. 누군지 아시겠죠? 네, 같은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이렇게 쭈르륵 돼 있고, 국민연금이 이제 5%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최대 주주가 70%대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라고 봐야 되죠. 이쪽에서 이제 특수관계인 쪽으로 해서 72%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 주식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27%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유동 주식수가 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가가 조금만 탄력을 받거나 조금만 재료가 있어도 팡팡 튀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강력 매수, 네, 증권사 추천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2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6,500원이니까 22,500원이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까요? 22,500원이면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22,500원. 지금 한 35% 정도, 네, 기대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 한번 알아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이제 조 단위에 근접하는 모습이고요. 2023년도가 되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다.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나쁘지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500억. 자, 1조 5천억짜리 기업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2,500억이에요.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보통 이제 10분의 1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1조 5천억짜리 시총이라면 1,500억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달성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뛰어넘는 모습. 자, 그럼 이 실적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한번 보죠. 자, 실적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벌써 674억과 596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1250, 네, 하여튼 많죠? 네. 12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250 정도면은 전년도에 거의, 네, 한 5분의 4 정도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올 3분기, 4분기 때 한 1200억 정도를 더 해가지고, 이제 3500억 정도, 맞나요? 네, 2500억, 네. 죄송합니다. 네, 25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 정도 잡히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수록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채 비율은 8%대. 뭐, 돈을 빌려 쓸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유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좀 한번 볼까요? 배당은 연간 차트를 한번 봐서, 배당을 보시면, 300원, 300원, 5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요. 오늘, 이번 연도에는 525원. 근데 뭐, 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이 일단 늘어났으니까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525원이라면, 16,500원에 500원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 딱 있네요. 한 3%쯤 되네요. 네. 와우. 배당 3%면 뭐예요? 고배당주입니다. 자, 그렇게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주고 있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놓치지 않을 거예요가 되겠죠.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당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15,000원 떨어지면요. 3.5%가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대치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은 양봉을 통해서 21선 통과를 했기 때문에 5일선 21선 넘어간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61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좀 느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RSI 지표도 지금 치솟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들어오는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한 16,200원, 300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건 저는 그냥 대충 살 거기 때문에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살 겁니다. 그래서 뭐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잡아보시겠다라면 살짝 내려서 21선 걸치는 자리죠. 16,300원 정도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저는 화요일 오후에 얼마가 올라가든 신경 쓰지 않고 또는 얼마가 내려가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월달부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그대로 네, 주가가 빠졌음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넨지하고요. 네, 이 한국앤컴퍼니 두 종목을 월급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고요. 오히려 더 매력적인 위치에서 더 살 수 있고 종목의 어떤 숫자를 늘려가고 그 다음에 평단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받을 때 기존의 월급 종목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자, 오늘 미넨지하고요 한국앤컴퍼니 10월 월급 종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꼭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의 월급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아침 시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